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계시죠? 잠시 멈춤 캠페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 갑갑하게 있으면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들 때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신건강론에서 이야기하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10가지 수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긍정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집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뱉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도 들게 되고요. 서로 좀 예민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잘 잤다, 오늘 정말 개운한데? 오늘은 참 좋은 아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 보면 그날 하루가 좀 더 힘차고 화이팅 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다는 표현 많이 하는 분들 자주 보시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부분들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 제가 막 뛰어가서 버튼을 누를 때 잠깐 잡아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든 편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가운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하는 건데요. 요즘 참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사 건네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생필품 사러 마트나 편의점 가시죠? 계산하면서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요.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반가운 인사는 우리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루 세끼 맛있게 천천히 먹기입니다. 요즘 집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족들과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좀 어려운 건데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어제 교육 관련된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은 전화를 받으면 강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달갑지는 않은데요. 어제 통화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3번 잡혀 있었던 교육이 모두 다 이 2달 강의가 연기되면서 취소가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한테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전화였어요. 물어봐 주시는 것도 감사하기도 했고요. 또 그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스케줄 정리를 하시려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취소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뵈면 되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전화가 와서 어떻게든 한 타임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했던 것이 도움이 됐으려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쉽지는 않지만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상대를 배려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누구라도 칭찬하기인데요. 생각보다 칭찬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칭찬하라고 하면 잘했어, 수고했어, 너 진짜 훌륭해, 최고야 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평가이기도 합니다. 훌륭해, 잘했어는 잘했어, 못했어 라고 평가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라고 나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정 단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맙다면 너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든든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힘든데 너 한마디 덕분에 내가 힘이 좀 났어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뿌듯하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칭찬이고 인정입니다.
7번째는 약속 시간에 먼저 가서 여유 있게 기다린다인데요. 이렇게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 시간이 늦으면 어떤가요? 불안하고 조급하고 계속 실수도 있고 뭔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먼저 출발하고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늦는 사람들이 꼭 늦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니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는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입니다. 웃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웃어서 혼나기도 한 사람인데요. 저는 책상 위에다 거울을 하나 놓습니다. 작업을 하다가도 한 번씩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표정이 지금 어떤가 한번 관찰을 해봐요. 어떨 때는 무표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썼나 봐요. 미간이 찌푸려져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을 좀 펴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웃는 얼굴을 좀 연습해 보는 건데요. 인상은 표정으로 만드는 거고 인생이 보인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상 쓰지 말고 웃는 표정을 하면 어떨까요? 9번째는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입니다. 참 이 원칙 지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밖에 나갈 때 3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 마스크를 쓰는 거. 2번째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는 거. 3번째는 기침이 날 때는 이렇게 팔로 가리고 기침을 하는 것. 이 3가지 원칙 다 아실 텐데요. 밖에 다니다 보면 길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도 막지 않고요. 마스크도 쓰지 않고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거든요. 이 3가지 원칙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경 써서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 그리고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꼭 이 원칙 3가지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세정, 그리고 기침이 나올 때는 팔로 가리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지켜보세요. 마지막 10번째는요.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한다입니다. 가장 어렵죠.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누구나 손해보기 싫을 텐데요. 저는 이 손해를 양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힘듦을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보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미덕이라고 아마 사람들은 표현할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더 이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당분간은 좀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멈춤을 통해서 우리 스님이 했던 이야기처럼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잠깐 이런 때에 멈추고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